대표님, 진짜 사람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설계비 입금한 이후로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제가 콘크리트랑 자재값을 뽑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아니, 그걸 낼 수가 없는데 초과할지 아닐지는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시공은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설계비 빼먹자고 하신 거밖에 더 돼요? 안녕하세요, 방바닥TV입니다. 네, 썸네일 그대로입니다. 집 짓기의 제일 첫 단계인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이 단계부터 당했습니다. 절대 어그로 아니고요. 저희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집 짓는 과정을 업로드하면서 단순히 집이 올라가는 과정만 영상에 담는 게 아니고 저희같이 평생에 집 처음 지어보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겪는 모든 과정에서의 중요한 에피소드들을 다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기에 이 모든 과정을 전혀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상대방과 통화했던 내용들, 찍었던 영상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고 듣고 그러면서 내용 정리하는 거 정말 스트레스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께도 스트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실제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보겠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양해 구하고 카메라 켠 저희도 당했잖아요. 이게 누구라도 정말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일로 결국 금전적인 손해도 받고 집 짓는 일정도 늦춰졌지만 금전 시간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제지만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이 업체를 알게 된 건 저희가 원래 다른 업체랑 설계를 진행하던 중에 일시적인 자금 이슈가 생겨서 잠시 진행을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를 보다가 한 젊은 대표가 나와서 자기가 지은 집이라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퀄리티가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600만 원에 집을 지었다고 하고 단열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지붕은 징크 내부 같은 경우는 유럽 미장에다가 그리고 천연 대리석으로 상판 같은 것들 다 깔고 그리고 심지어 업계에서 이 건축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 가구, 에어컨 이런 것들은 뺀 가격이 건축비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부가세 포함 평당 6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혹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났더니 이제 그 영상이랑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영상 속의 집이 부가세 포함 평당 600이 맞고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이 2층 집이고 작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1층이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건축비가 들 수는 있다. 근데 반면에 그 집은 썬룸이 있는데 썬룸 창호만 해도 한 1천만 원이 더 들었고 남쪽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평인 우리보다 운송비가 훨씬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건축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후에 통화하면서도 그 내용을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여튼 어쨌거나 2층이어서 공사비가 조금 어느 정도 느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기본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절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현장 같은 경우는 창호 자체가 썬룸 그 폴딩도어만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절감도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운송비는 또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공을 염두에 두고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시공사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 대개는 그 설계 비용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금액마저도 설계를 마치고 이곳과 시공 계약을 맺으면은 견적서에서 그 금액은 제외주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 업계 통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설계비가 500만 원이고 시공을 해도 거기서 그 금액을 빼주진 않고 중요한 게 선입금 일시불 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일시불로 그렇게 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대개는 이제 반 나눠서 내고 한 반쯤에 이렇게 내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는 설계비는 일시에 받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설계비 명목으로 일시불로 선입금 500을 받고 설계 대충 하는 척 하다가 시공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건축주를 골라서 설계비만 먹고 틀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땐 그걸 몰랐고 설계 계약을 하고 설계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평당 600이라고 하는 이 건축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초 토목 공사 비용이 바닥 면적 20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초 토목 비용이 그때 한 1,000에서 1,2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자재만 59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인건비 들어가고 인건비는 한 5일에서 6일 정도 네. 한 1,000에서 1,200 정도면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설계비 입금한 이후로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토목도
일단 기초공사로만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2천에서 3천 정도를 일단 빼야겠죠. 시공사를 그때 1000에서 12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콘크리트랑 자재값을 뽑은 거 아닐까요? 아니 콘크리트 자재값이 한 590 정도라고 하셨고 인건비가 한 5, 600 정도 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개가 약간 갸우뚱했는데 그래도 그 홍보 영상에서 봤던 그런 고급스러운 내외장재로 부가세포 한 평당 600만 원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짓는 거니까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설계비 500만 원도 입금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축비가 달라집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그 예산을 짠 게 2억 8천이에요. 좀 많이 타이트한데요, 그 정도 예산은. 평당 600만 원으로 40평이면은 2억 4천만 원. 거기다가 저 대표가 보낸 기초 토목 비용 3천만 원에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드는 부대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 또 들어가요. 그걸 합쳐서 2억 8천만 원 정도 건축 예산을 생각한다 했더니 많이 타이트하다면서 최소 3억에서 3억 2천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평당 600이 평당 800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3억에서 3억 2천으로도 이래저래 공사에 제한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제가 지금 외형적인 모양을 조금 제가 지금 버리고 가려고 해요. 외형적인 부분을 지금 조금 낮추면서 실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외형에 투자할 돈을 실내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업체 대표가 저를 만났을 때 현장에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원래 일을 인테리어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홍보 영상 속의 집도 그랬고 보여줄 것이 적은 집 외관보다는 보여줄 것이 많은 그리고 몇 가지 고급 내장재를 쓰면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 내부 인테리어에 힘을 줘서 집을 짓고 그런 집을 홍보 영상에 올려서 예비 건축주들의 눈길을 끌고 저 같은 불나방들이 전화기에 불나도록 전화를 하면은 실제로 저랑 만날 때도 전화기로 계속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 집 보고 연락드렸다 하면서. 여튼 그렇게 설계비 500만 원씩 받고 설계 대충 하다가 시공까지는 결국 자기네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집을 골라서 시공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튼 설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설계 미팅을 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넓게 하고 평수에 국한되지 말고 넓게 해서 그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1차 설계 미팅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받았던 설계안들이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이걸 좀 디벨롭 해달라고 한 기역자 형태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디벨롭한 설계안과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필로피 구조로 하려고 한 설계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저희에게 줬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2차 설계 미팅을 앞두고 또 이런 이슈가 터집니다. 그냥 그 첫 번째 회의를 하시고 기존 안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계 지금 미팅 한 번 한 거잖아요. 도면 보고. 그러면은 필로피 방향도 한 번은 좀 디벨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예산이 초과될까봐 그런 거예요. 설계 미팅을 이제 겨우 한 번 했는데 2차 설계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그것도 그냥 전화상으로 우리가 일전에 밑그림을 줘서 디벨롭한 기역자안 그걸로 그냥 집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필로피안을 발전시켜봤자 예산이 안 될 것 같다. 아니 처음에 평당 600을 얘기하다가 많이 타이트할 것 같다고 해서 건축비를 평당 800까지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초과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저희 밑그림에서 디벨롭한 안으로 집을 짓자 하는 거예요. 설계비 500을 선불로 받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통화를 했죠. 그렇게 기역자 형태와 필로피를 살린 구조 그렇게 두 가지 좀 진행을 해주세요. 설계 처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뭐 통화상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좁혀서 가기에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조금 2층이나 지붕 모양을 좀 살려볼게요. 이렇게 정말 몇 번을 계속 지루한 통화가 오가고 부탁도 한 끝에 기역자안과 필로피안을 디벨롭해서 2차 미팅 때 보자 설득을 했고 대표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이 대표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좀 전에 통화를 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2차 설계 미팅을 딱 하루 앞둔 날 설계 디자이너가 내일 할 미팅 자료라고 하면서 설계안을 저에게 미리 보내왔는데요. 필로피안은 없고 그냥 기역자안 그 하나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님. 네. 필로피안을 좀 살려서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한테. 저가 대표님한테 어제 전달받기로는 어제요?
네, 제가 어제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대표님께서는 필로티 안으로 했을 때는 분명 예산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배제하고 예산 안에서 맞는 선으로 가기로 어제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가 초과가 예상되길래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걸 드랍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네. 궁금한 게요. 어제 대표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그냥 드랍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어제 전화를 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통화를 들어보시면은 이들이 보인 정말 어이없는 세 가지 행태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 통화 바로 하루 전 2차 설계 미팅 날짜로 보면은 불과 이틀 전에야 이 디자이너는 우리 집 설계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디벨롭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는 2주 전에 저랑 통화를 맞춰놓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디벨롭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디자이너에게는 그런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설계 미팅 바로 이틀 전에야 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정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대표 맘대로 결국 필로티 구조는 드랍시키고 기업 구조 안만 발전시키라고 디자이너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가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표랑 통화를 하는데 이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고성이 오가는 부분을 많이 뺐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들으시기에 불쾌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건축주가 필로티 안을 좀 보자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초과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 그거를 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아니 그걸 낼 수가 없는데 초과할지 아닐지는 어떻게 아세요? 지금 건축주님 면적만 하더라도 지금 40평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견적을 좀 시공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한 거잖아요. 이 대표 얘기는 예산이 초과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드랍시켰다는 건데 그럼 얼마가 초과될 것 같냐고 물었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과될 거라는 건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이 얼마가 초과될지를 알고 싶으면 인허가를 넣고 구조 설계까지 마쳐야지 예산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견적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건설 업체도 그리고 어느 예비 건축주도 그때까지 이 집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면서 설계며 시공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이 업체에서 말하는 인허가와 구조 설계 비용만 500만 원인데 설계안 하나 나올 때마다 500만 원 주고 견적 내고 그 견적을 바탕으로 아 이게 좀 힘들겠다 싶으면 다시 다른 설계안을 인허가 내고 구조 설계하고 500만 원 내고 견적을 내고 이걸 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내 외장재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집을 짓다 이런 게 합의가 되면 대략 건축비는 얼마가 되고 거기에 구조 설계까지 넣어서 만약에 구조적인 보강 빔 같은 것 좀 넣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추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통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자기 맘대로 내부 면적을 더 늘리라고 해놓고 그래야지 영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나 내부 공간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놓고 예산 초과를 운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적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산 건축비를 좀 낮춰보자.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인허가 구조 설계까지 맞춰야지 견적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설계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시공계약은 다른 회사를 컨택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클라이언트랑 저랑 맞는 클라이언트랑 통해 제가 시공을 들어가요. 대표님께서 저희랑 시공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시공은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저랑 맞지 들어갔잖아요.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게 설계비 빼먹자고 하신 거밖에 더 돼요? 자, 여기서 이제야 제가 딱 돌아가는 판을 눈치를 챘습니다. 너무 늦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는 그럴듯한 홍보 영상 하나를 올려서 저같이 몰려드는 불나방들로부터 설계비 선입금 500만원 완납으로 설계 계약을 맺고 어차피 그 물량 다 자기네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주 혹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건축주를 골라서 시공 계약을 맺는 게 수법이구나. 저희 같은 수십 명의 불나방들로부터 미팅 한두 번 하고 설계 대충 시간 들이지도 않고 500만 원씩만 챙겨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단기간에. 아무튼 대표의 저 말 이후로 저도 저 대표와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될 이유도 필요도 못 느꼈고요. 설사 어떻게든 꾸려나가서 진행한다 해도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안 돌려주겠다고 하죠. 대표님 진짜 사람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일을 스스로 뭐 우리랑 시공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제가요 첫 번째 미팅할 때서부터 통화하며 영상으로 찍은 거면 다 기록이 있는데요 네네. 2층으로 해도요
와 달리 2층이지만 뭐가 빠지고 뭐 하면은 비슷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은 평당으로 따지면 600 정도에는 나오겠거나 하고 저희는 설계비 드리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서 갑자기 3억에서 3억 2천을 얘기하시니까 네, 저는 애초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대표도 오케이를 했고요. 그리고 습관상 업무상 전화는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못 돌려준다고 했던 그 설계비를 500 중에 300은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대표랑 더 이상 왈가왈부 그냥 얘기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럽시다 하고 그냥 300 돌려받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으신 뷰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현재로 보면 저 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정말 오히려 훨씬 많습니다. 돈은 약 2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됐고 그리고 착공도 약 4개월 정도가 늦춰졌지만 그 후로 원래 진행했던 업체와 설계를 수정하면서 설계가 정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한 번 지으면 바꿀 수 없는 게 집이고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사는 게 집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 200만원 뭐 4개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이익을 본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좀 정리해 볼게요.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차원에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업체 정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건설업체의 유튜브나 블로그 홍보 영상을 보고 믿지 말자는 겁니다. 이 대표 업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자기네는 홍보 영상 하나 올려서 2년치 계약을 따놓고 2년 뒤에 또 영상 올려서 계약을 따고 그런 식으로 일감을 따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집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집이 아니고 저런 업체의 홍보용 집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보이는 것만 그럴싸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당 얼마라는 거에 혹하지 말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용 예산이 있으니까 평당 얼마라는 걸로 대략적으로 시공사를 컨택하고 진행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평당 얼마에는 빠져있는 금액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처럼 일단 무엇인가 계약을 하고 나면 말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를 쓰시려고 하면 정말 꼼꼼히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를 제가 만난 어떤 업체도 선불 완납을 요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냥 설계비를 선불 완납을 요구하면 믿고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싼 수업료 내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한편으론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진솔한 그리고 즐거운 집짓기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